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2020년 9월까지 나온 책들 중에 눈에 띈 책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찬님의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좀 쉬었다가 하는 지금 쉬었다가 오랜만에 하잖아요. 사실 전 몇 가지를 골랐는데 한 책은 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소개했다는 시점보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책은 바로 소개하기보다는 좀 다른 읽는 좀 저만의 읽기 방법 아니면 요즘 대세에 방한다 그런 거를 좀 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달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고른 책은 그리고 좀 요새 좀 그런 뭐 저희 비하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좀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좀 좋은 독자가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좋은 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요즘에 그런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니면은 좀 요새 분위기를 보면은 어떤 점에선 좋고 어떤 점에선 좀 경계해야 될 거?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독자라고 하면은 막 너희가 너무 엘리트주의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모두가 모든 책에 있는 게 다 가치가 있는 거지. 왜 어떻게 그런 거기에서 올바른 독해가 어딨고 틀린 독해가 어딨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영을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 농구를 좋아하는 어떤 아이의 이제 막 농구 경기를 보고 빠져들어가가지고 농구공을 딱 처음으로 드리블을 시작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분명히 농구를 사랑하냐? 맞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이 농구라는 전체 세계에 입문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랑 마이클 조던을 비교할 수 있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이클 조던의 농구 실력과 이 아이의 농구 실력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마이클 조던이 이 아이에게 해야 될 것은 이 아이가 농구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이를테면은 드리블이 되게 어설퍼서 드리블을 가르쳐 주는 거는 이 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이클 조던이 엘리트주의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를 농구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 아이가 농구에 관심이 있고 하지만 여전히 실력은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점을 먼저 자기가 그 세계에 어떤 그 숙련된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게 오히려 이 사람대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요즘 어떤 그런 독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층위를 좀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은 안 좋은 케이스들을 계속 늘어놓는 것보다는 좋은 케이스를 결국에는 제시하는 게 과연 어떤 경지 정말 제대로 읽으면 어떤 글이 나올 수 있는가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텍스트에서 어떠한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이 저는 그런 한 샘플이라고 좋은 샘플이 오랜만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은 김진혁 교수님의 그 IBP에서 나왔고 C.S. 루이스를 통해 본 상상력 이성신앙 이 부자를 지닌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진혁 교수님은 이제 어느 정도 그다음에 쭈님이 또 우리가 열심히 기획하신 또 질문하는 신학 덕분에 질문하신 신학 질문하는 신학 덕분에 어느 정도 이제 팬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마 쭈님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신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이미 책도 2권 이상 냈고 하니까는 그리고 이름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저분이 저평가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요새니까는 우리나라 풍조가 나도 드리블 하는데 내가 나랑 마이클 조단이랑 다를 게 뭐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김진혁 교수님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 레벨인지가 감이 지금 안 잡히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제가 무슨 학별 차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또 역 학력 차별이라고 그럴까요? 뭐 옥스퍼드 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주변에서 옥스퍼드에서 박사 받은 사람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김지혁 교수님이 거의 최초 신학 박사로는 거의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너무 그쵸. 지금 그런 거를 아 내가 신학 박사 받았어 이렇게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옥스퍼드 박사하고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옥스퍼드 박사는 옥스퍼드 박사의 실력이 있고 그리고 좀 아무래도 그 횃불이라는 그 고유의 한편으로는 이런 문화와 분위기적 분위기와 한편으로는 하필이면 또 김정 교수님이 또 우리 횃불이라는 또 고유한 또 이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좀 학문 세계에 자기가 공부해온 바를 충분히 펼쳐낼 수 없는 곳에 있으셔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계속 저평가되고 있고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속에서도 역시 잘난 사람은 잘난 책을 내놓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또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중요한 기능은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물론 C.S. 루이스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C.S. 루이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은 C.S. 루이스에 빠진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네, 먼저 그냥 단서를 제가 하나 붙이자면 C.S. 루이스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C.S. 루이스를 그냥 바라보고 쓴 겁니다. 좋은 의미로든 안 좋은 의미로든 C.S. 루이스가 사로잡힌 사람이 쓴 거는 홍준호 선생님이 그렇죠. 쓴 오리지널 에필로그가 그쵸. C.S. 루이스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쓰는 거고 이 책은 C.S. 루이스를 바라보는 사람이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학자의 역할이죠. C.S. 루이스를 어떤 것을 대상을 딱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의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주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증언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이걸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그 눈에만 보이는 그렇죠. 게 있고 그 눈에만 보이는 게 네. 있죠. 근데 이 적어도 학자가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어떤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대상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성사적, 사상사적 흐름 속에서 C.S. 루이스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를 잡아주는데 제가 일단 이 책의 공로가 있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 제가 보기엔 C.S. 루이스의 한국어 번역서가 이제 막 홍성사에서 어쨌든 홍성사와 비아토르 그다음에 이제 홍종락 선생님과 이제 여러 좀 이종태 목사님 등의 그 노력으로 어쨌든 C.S. 루이스 책이 많이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그것을 엮어가지고 그걸 몇 가지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특징화할 수 있는 그런 정리할 수 있는 책이 규모 있는 책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는 여태까지 많은 그 서평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어떻게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풀어야 되는가 이런 샘플을 말 때 아주 이 책이 저는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선가 강의하기를 세상의 격의 책은 2권이다. 책이 있고 그 책에 관한 책이 있다고. 근데 이게 바로 이게 그 책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 그 학자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학자를 또 다른 누군가의 텍스트를 연구할 때 어떻게 텍스트를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리고 복수의 텍스트를 읽고 그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잡아 꿰는지 그 과정을 저는 전체적으로 좀 흔적을 남겨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책이. 네. 그걸 더듬어 볼 수 있으면은 정말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학자가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걸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했는데 좀 약간 회적이 되는 거는 적재적소에 인용하는 거. 네. 제가 처음에는 배울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약간 회의하게 된 거는 안타깝게도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을 봤는데 굉장히 인용문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배치가 엉망이에요. 근데 그분도 나름 되게 잘난 대학 그래서 신학 박사 하고 계신 분인데
너무 어떻게 이 문장을 이런 이상한 곳에 배치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좀 입은 그질거리지만 그 책의 이름을 밝힐 수 없고 그래서 너무나 또 대비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정말 군더더기 없이 인용이 딱 적재적소에 박혀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리하면은 이 책은 어떤 지성사적, 사상사적인 의미에서의 약간 훈련도 되는 거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읽는 사람을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고 두 번째는 복수의 텍스트를 정리하는 법을 보여주는 샘플. 세 번째로는 굉장히 좋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실은 서평집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글쓰기 강유현 선생님의 그 책을 권했지만 저는 강유현 선생님이 이 뭐라 해야 되나 책 읽는 사람이라면 제가 보기엔 누구나 본받을 만한 책이라면 김진혁 교수님이 이 책은 사실은 김진혁 교수님은 보통 자기가 쓴 거를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가하는 일부러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은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되는 책이에요. 전문적인 서평이라는 게 이런 거다. 네. 그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자적 서평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여태까지 혹시나 이제 이 책 어쨌든 뭐 나름대로 좀 광고도 많이 되고 익혔으니까는 보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의 틀을 따라서 보시면은 또 이 책을 또 좀 나름대로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이 책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김지혁 교수님한테 한 권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 받고 싶은 분,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은 나름대로 절절한 단호한 결단과 이거를 담아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 요번에 홍성사에서 그러고 전 또 하나의 사실은 요번에 고민했던 책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 홍성사에서 나온 이야기에 관하여 또 있거든요. 제가 뭐 사놓고 조금 봤는데 그 책도 사실은 정말 좋은 서평집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아쉽네요. 사실 그 책을 별도로 소개해야 되는데 근데 굳이 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랑 비교를 하자면 그 김진혁 교수님은 매 순간 학자적 태도로 서평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C.S. 루이스는 매 순간 사로잡히냐 안 사로잡히냐로 평가를 해요. 책을. 그 자기가 사로잡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최선의 그 안에서 그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 서평의 또 다른 약간 좀 층위가 다른 서평인데 그거를 보면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앞부분 보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한 반 정도 봤거든요. 네. 지금 찬님이 서평이라고 단어를 쓰니까 안 본 독자분들은 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서평을 모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스토리로 이어가잖아요. 네. 전체 네. 얼개가. 네. 근데 이제 홍승사에서 나온 거는 네. 조금 이제 좀 분절돼 있는 느낌이고 네. 요거는 이제 스토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잖아요. 네. 단번에 읽을 수 있는,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보면 사실 이제 대가들의 서평지나 비평집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헤르만스를 되게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이 쓴 서평집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헤르만스를 좋아하거든요. 전 데미안이 재밌다는 생각 사실 솔직히 안 해봤어요. 저한테 데미안은 좀 이렇게 재미없죠. 네. 아니 이때면 저는 제 여기서 잠깐 법님께서 얘기하니까 오해를 줄이자면 저한테 지금 서평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이를테면 에리리 아우어바우의 미메시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미메시스는 서구 문학 비평의 고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지금 서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찬님 말한 서평이라는 거는 거의 정점에 이른 어떤 그런 거 말 그대로 책에 관한 책. 네. 그 에리 아우어바우의 미메시스는 결국에 저는 제가 보기로는 성서와 단테의 신곡과 그 라블레의 몇 가지 그 네다섯 가지 서구 문학의 정전을 가지고 서평을 쓴 거다. 그렇게 볼 수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크게 책을 아까 전제를 달았잖아요. 결국에 세상의 책은 책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의 원천, 뭐 이를테면 성경, 뭐 이를테면은 그런 책이 하나. 아니면 그 책에 관한 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 그 모든 내러티브의 원천 근원이 되는 걸 제공해주는 원천이 있고
모든 것은 그 원천에 대한 일종의 코멘트다 라는 의미에서 서평이다. 사실 저 말은 철학에서도 많이 전용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로서 네.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기도 하죠. 그렇죠. 마치 네. 화이트헤드가 그렇죠. 서양 철학은 뭐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음. 각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런 말들과 하고 저는 근데 그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굉장히 되게 동경하는 게 그러니까 노스텔지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그 동경이라도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낭만주의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저는 인간 자체가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지 잃어버리지 않는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어떤 그 상실된 것들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이런 감성 같은 거를 말하는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좀 이렇게 좀 그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루이스가 말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게 너무 감성적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게 매력적이었던 게 저는 사실 저 부제에서 상상력이 제일 앞에 들어왔던 게 진짜 좋아요. 저는 뭐냐면은 사실 그게 이제 루이스 글이 되게 재밌는 게 루이스는 사실 실제로는 철학을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패턴을 뒤에서 깔고서 말하게 되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감성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와 상상력으로 해서 그 안으로 그걸 끌어들이거든요. 저한테 루이스는 사실 기독교를 변증한다는 게 매력적이지 않고 저는 오히려 정말 좋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그의 어떤 뭐랄까 뭐 고통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책보다는 저는 헤아려본 숲이 더 좋았고 저한테는 그 다른 책보다는 오히려 그 소설집들이었던 우리가 얼굴 찾을 때까지 뭐 이런 책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따님도 C.S. 루이스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저희가 아무리 사실 저희가 아니 왜 갑자기 그분의 신들매를 뭐 뭔 소리?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말해봤자 사실 저 따님이 이제 한마디 하면 끝나요 이제. 아니 뭘 지금 뭐? 어떻게 읽으셨는지 루이스. 아 C.S. 루이스? 아니, 이 책? 이 책. 아 되게 감사한 책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C.S. 루이스라는 한 사람의 일단 책도 굉장히 범주가 다양하고 일단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썼고 굉장한 독서가의 면모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신앙인의 그게 있고 사실은 근데 그게 또 따로 있는 것 같으면서 또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면모가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이 C.S. 루이스 어떻게 읽으셨는지 잘 몰라요. 같이 읽어본 적이 없고 같이 뭐 C.S. 루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냥 보통 제가 이제 얘기 들은 걸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거 먼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전한 기독교 좀 보시고 그걸로 땡 요런 그렇죠. 네, 홍성사 판매량이 잘 정확히 정도라고 고통의 문제까지 딱 세고. 그래서 뭐 그 3부작 읽으시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훨씬 다채로운 면모가 많고 그리고 어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책 방송이니까 책 읽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한 C.S. 루이스가 저한테 굉장히 가르쳐준 게 있어요. 책 읽기라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내 진짜 삶이랑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이랑 이 어떻게 하나로 책을 읽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이제 다면적인 모습이 항상 잘 소개가 안 된다고 해서 아쉽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C.S. 루이스에 대해서 뭔가 설교하시거나 인용도 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인용하시는 거 많이 들었는데 좀 부정확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런 C.S. 루이스 본인이 분명히 자기가 이제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되게 제가 많이 들은 것 중에 C.S. 루이스가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무신론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본인이 굳이 이제 자기 그거에서 그거는 나한테 무신론자가 되는 데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인용이나 뭐 스토리 이해나 인용은 되게 많이 되는데 되게 부정확하고 근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유명한 사람은 항상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에서 이제 뭔가 그런 정확한 네. 정말 뭐 여기에서 뭔가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다. 뭐 그런 정말 정확한 그런 guarantee. 뭐 이렇게 부정확한 인용 같은 거 하나도 없다. 뭐 거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면모를 잘 소개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 고마운 책이고 그게 꼭 C.S. 루이스 팬이 아니라도 그런 책이 세상에 있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네. 선배님 듣고 계십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써주셨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차님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런 정말 숙련된 학자만이 할 수 있는 걸로 또 C.S. 루이스를 자리매김을 해주신 거 그런 것도 되게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뭐 감사한 책이다. 네. 역시. 다음에 김지혁 교수님 보면 저보다는 따님한테 더 맛있는 걸 사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근데 본인은 책도 일부러 안 준 걸로. 네. 어쩐지 어머님 사인.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찬님의 눈에 띈 책 순전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